제가 다룹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도 회계사니까요. 그런 그 법인이나 그런 개인 그런 막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거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김용우 부장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전문가야.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이상했어. 그러니까 김다땡이 이렇게 수면에 나오기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질 않습니다. 왜? 몰라요. 변호사들은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다 다뤘어요. 앞으로 재판에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거예요. 형은 횡령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오늘은 박송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금방 김용호 부장이 이제 실시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박송 영상을 다루면서 이제 더 이상 박송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 채널은 계속 다룰 겁니다. 결국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김용호 부장이랑 저랑은 달라요. 김용호 부장은 이제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형식이잖아. 저는 이렇게 상식에 입각해서 이런 뭐 기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실을 추리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도 4개월 전부터 뭐 다홍이를 이용한 돈벌이라든지 뭐 탈세 의혹이라든지 다홍이 주워온 거 맞냐 뭐 이런 얘기를 4개월 전에 했습니다. 지금 다 재생 목록에 저장을 했고요. 박송 9편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본 사회 이슈 탭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시간 방송 좀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뭐 별 내용은 없었어요. 뭐 5만 명이 같이 보긴 했는데 뭐 쓸데기 있는 내용은 없었긴 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다홍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제 고양이는 이게 똑똑하지가 않아. 멍청해. 뿔리야, 뿔리, 너 멍청해. 좋아. 그러니까 말 알아들으면서도 이제 주인의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는 고양이야, 뿔리는. 그래서 나도 다홍이 같은 고양이가 있으면 좋겠어. 아니, 얘는 품종묘입니다. 근데 다홍이는 코숏이라며, 코숏이라는 게 무슨 막 멋있는 품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한국에 있는 길고양이를 그냥 코숏이라고 해요. 그냥 길 가다가 보면은 막 무늬 막 더럽고 막 이런 고양이들 있잖아. 무늬 있고 막 점박이나 막 이런 고양이들 그런 게 다 코숏이에요. 그러니까 다홍이도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믿겠냐고. 사실 저는 코숏이라고 하면 코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숏이겠지. 근데 어쨌든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박수홍의 여태 행태를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리야, 한심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쨌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이 이제 그 김용호 부장하고 그 제보자 여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호 부장이 그러는 거야. 아니 고소를 했는데 아니 어떤 게 허위 사실인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대응을 하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내가 낙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낙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낙태 증거를 제출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좀 놀라긴 했어요. 저는 낙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쨌든 이 제보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박수홍이랑 옛날에 사귀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김용호 부장한테 제보 메일을 줬던 거예요. 그 메일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 가리고 이제 별로 안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펼치고 다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 부분은 얘기를 할 수가 없대. 너무나 막 야하고 막 그런가 봐.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을 안 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48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이 48시간 동안 그 여자한테 뭔가를 했대.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그 여자가 뭘 당했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거 마약이다, 마약이다. 48시간 동안 뭘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뭐 제 생각은 그렇진 않습니다. 48시간 동안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죽어 그러면 죽는다고. 48시간 동안 잠만 자 이래도 죽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좀 오버한 게 아닌가. 뭐 내용은 나중에라도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궁금해. 되게 궁금하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네 번째로 결국 기존 메일은 안 까고 이제 새로 또 그 여자가 김용호 부장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 그래서 그 메일을 읽어주는 방식을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거기는 뭐 별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진짜다. 진짜니까 믿어줘 이러고 끝났긴 했어요. 근데 뭐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결국에 어쨌든 박수홍이 그 여자도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 나중에 기사에 나올 겁니다. 밝혀지겠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호 부장이 이제 손 뗀다고 합니다.
박수홍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대. 왜 그러냐면은 그 제보한 여자가 이제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다루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현생에 집중을 한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용호 부장이 손 떼면 누가 이제 박수홍을 이렇게 다루지? 제가 다룹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니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가야지 적어도. 저는 이제 어쨌든 회계사니까요. 그런 그 법인이나 그런 개인 그런 막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거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김용호 부장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전문가야.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이상했어. 그러니까 김다땡이 이렇게 수면에 나오기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질 않습니다. 왜? 몰라요. 변호사들은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다 다뤘어요. 앞으로 재판에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거예요. 형은 횡령이 아닙니다. 횡령을 했다 쳐도 막 뭐 10만원 뭐 이런 거야. 박수홍도 똑같아. 10만원 이 정도는 박수홍도 썼을 거 아냐.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구독자가 폭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